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부동산 중개업체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업계 1위인 캠패스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명 소식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버크셔는 2000년 에너지 회사인 아이오와 유틸리티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자회사인 홈서비스 아메리카를 소유하게 됐고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해 왔는데요. 홈서비스 아메리카는 지난해 기준 약 820개의 중개사무소와 270개의 가맹점을 둔 미국의 4위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소식통들은 곧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면서 인수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거래가 집값 상승과 모기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둔화됐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지난해 주택 판매량은 1995년 이후 2년 연속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홈서비스 아메리카는 지난해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부분 소송과 관련된 비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4곳이 수수료 담합 혐의와 관련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시 홈서비스 아메리카도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버크셔가 좀처럼 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점을 주목하며 버크셔가 최근 회사를 처분한 사례로 2019년에 근로자 보상 보험회사를 매각한 것과 2020년에 신문사업을 처분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어제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잠하게 있었던 것도 시장에는 호재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에 연일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변덕스러웠던 트럼프는 금요일 마지막 장날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및 그로 인한 무역 갈등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결과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 트럼프의 입이 된 거죠. 원래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지표 등에 따른 주식 등락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다 밀어버린 거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차에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된 재료로도 판단했었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회의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페드워치2에 따르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9%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틴 매니저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연준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2차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마크 지안노니 바클레이즈 수석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연준도 통화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춘 뒤에 올해 1월에는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예정된 3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98%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올해 하반기부터 바뀔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지안노니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시작된 무역 전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의식한 연준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6월뿐만 아니라 9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주식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2026년인 내년에는 3월, 6월, 9월 FOMC 회의에서 각각 25bp씩 금리 인하가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2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20%로 내려갔는데요. 전날 마감 무렵에 24.5%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반면 동결 확률은 전날의 18.8%에서 22.2%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크게 작용할 요소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이죠. 우크라이나 미국이 휴전에 어느 정도 합의하면서 진전을 보이고 공은 이제 러시아에게로 넘어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휴전 자체는 옳고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휴전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휴전안을 지지하지만 설명과 요구 조건을 요청함으로써 휴전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 회장 앤드류는 휴전 전망이 흐릿해질수록 시장은 러시아가 장기간 제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소수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거래 라이선스를 이번 주 만료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조치입니다. ANZ 애널리스트들은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원유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휴전 기대감이 약해졌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결합돼서 이 같은 재료들은 유가의 하방 압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IG 토니 시카모호의 시장 분석가는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말했고, JP모건은 이날 발표한 투자노트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는 제재의 강도 그 자체보다 얼마나 집행되느냐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NZ 분석가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원유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던 반면에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무역 교육국을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부과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루트닉 장관은 어디에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의 분야와 달리 자동차 관세가 국가 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산업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며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쓴다면 자동차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도 답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